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서피스 프로 X 준비해봤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서피스 프로 X와 그리고 커버 키보드, 이번에 좀 슬림해진 슬림펜, 네, 이거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서피스 프로 X인데요. 딱 봤을 때 이전 버전과 다르게 화면이 베젤이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화면이 좀 더 커진 느낌이 들고요. 두께도 뭐 많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잘 나오는 태블릿 네,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CPU도 좀 바뀌었어요. 무게는 770g 정도 되고요. 배터리도 1시간에 80%까지 처음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충전하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입니다. 커버 키보드인데요. 네, 이렇게 얇게 되어 있지만은 아래쪽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자석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끼울 때 그냥 자석 힘이 너무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홈을 맞춰서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을 맞춰서 끼우면은 걸리고요.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뒤쪽에는 받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받침대를 이렇게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나와 있던 서피스랑 뭐 비슷한 형태인데요. 전면에는 FHD까지 촬영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깨끗한 품질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인식이 가능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윈도우즈 10 잠금 해제 같은 거 할 때도 아주 쉽게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후면 카메라는 좀 더 좋아서 4K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훨씬 더 잘 나오고요. 영상도 찍었을 때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웹캠이나 카메라 없이 그냥 이것만 이용해서 바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영상 편집도 작업해서 뭐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USB-C 포트를 두 개를 지원합니다. 두 개 어느 곳에 꽂아도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USB-A 포트가 필요하다면 허브 같은 걸 이용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USB-C 포트 이용해서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모니터까지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후면의 이 부분을 분리 도구를 이용해서 커버를 벗기면은 저장 장치를 쉽고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심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심카드를 장착하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심카드를 연결하고 해당 데이터 요금제를 가입을 하면은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뭐 요금제 선택하셔서 사용하면 될 텐데요. 일단 이 제품을 저는 사용해 보면서 이게 좀 편리했던 점도 있고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이 제품은 윈도우즈 10 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8GB 장착되어 있고요. 윈도우즈 10 홈 64비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ARM CPU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정확히는 32비트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동작시킬 수 있고 64비트의 전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고 실행이 안 됩니다. 막상 실행해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좀 제한사항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32비트 프로그램 운영체제 안 깔아놓고 왜 64비트 깔아놨냐? 이게 호환성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장착된 메모리가 32비트 설치하면 4GB밖에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64비트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64비트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실행하면 이렇게 경고가 뜨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32비트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프로그램을 몇 가지 설치해 봤는데요. 여기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와 64비트 둘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32비트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뭐 사용하는 거는 문제 없었어요. 영상 가속하는 데 있어서 오픈GL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뭐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용하는 거는 32비트 프로그램 몇 개 있어서 뭐 설치해 봤더니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웹서핑 작업하거나 뭐 영상 편집 작업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용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뭐 이렇게 보면 뭐 프리미어도 제가 설치해 놓고 했지만은 일부 프로그램 중에 설치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좀 고사양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게 애초에 64비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설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 작업용으로 만약 쓰신다고 하면은
32비트에서 동작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32비트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능 부분에서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설명에는 스타크래프트나 뭐 워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들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네, 가능하긴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2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상도를 좀 낮췄고요. 그래픽 옵션은 좀 낮춘 상태인데, 지금 설정을 보면은, 네, 지금 해상도는 1152에 768로 좀 낮춰놓고요. 그래픽 품질은 좀 높여놨는데, 텍스처 품질은 가장 낮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높게 하니까 좀 많이 끊기고, 해상도 높게 하면은 끊겨요. 그래서 실제로는 게임이 좀 어려웠고, 낮춘 상태에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이 게임은 가능했습니다. 게임을 설치해서 사용할 때 좀 일부 제한이 있었는데요. 워크래프트 3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뭐 스타크래프트 2, 뭐 이런 게임들은 문제없이 가능했고요. 스팀에서도 보면은 그 ARM에서 동작하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게임들은 할 때는 여기 보면은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애초에 안 되고요. 애초에 안 되고, 그리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도 설치는 가능한데 실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게임만 동작하고 또는 모바일 게임만 동작하고 게임을 좀 원활하게 동작은 안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게 합니다.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재생해 보고 있는데요. 뭐 4K 영상 재생하고 사용하는 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아주 깨끗하게 잘 재생되고요. 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꽤 좋은 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 밝기도 많이 밝은 편이고, 그리고 눈도 좀 편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약간 좀 보이죠? 빛이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좀 어두운 배경으로 했을 때는 빛이 조금 어른거립니다. 이렇게 반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어른거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플리커 프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0Hz로 맞춰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빛 깜빡이 같은 게 안 보이는데, 어, 실제로 이제 높은 프레임에서 보면은 빛 깜빡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컬러나 뭐 한색 부분 봤을 때 눈이 조금 편안한 느낌은 있긴 했어요. 슬림 펜을 이용해서 다양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좀 슬림해졌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쪽은 좀 두꺼운데 이쪽은 얇죠. 네, 여기 버튼 있고 뒤쪽에도 버튼 있고요. 버튼 눌러서 바로 앱을 호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필기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잘 입력이 되고요. 근데 이 제품은 충전이 필요한데 이게 충전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USB-C 포트가 있고요. 이걸 연결시켜서 이걸 올리면은 충전이 되는 형태예요. 자석으로 달라붙게 돼 있어서 네, 이렇게 탁 붙이면 되고요. 이 제품도 이제 측면 부분에 놓으면은 여기 달라붙긴 합니다. 네, 이것도 약간 이렇게 하면은 안 붙는구나. 얘는 안 붙고요. 네, 얘만 붙여서 사용하고, 근데 여기 붙여도 자동 충전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올려서 충전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입력해봤는데 뭐 필기 성능이나 뭐 따라오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부드럽고요. 빠르게 잘 따라옵니다. 앞쪽 부분은 살짝 뭉툭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인터넷 웹 서핑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스크롤할 때 아주 부드럽게 잘 따라오고요. 뭐 처음 보는 사이트를 만약에 누른다 치면은 뭐 탁 누르면은 네, 연속 속도 되고 넘기면 네, 잘 따라옵니다. 부드럽게 잘 따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확대 축소도 잘 되고요. 그래서 약간 태블릿 비슷하게 윈도우즈 오는 체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키보드 떼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떼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뭐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태블릿처럼 탁 접어서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키보드 타이핑을 해봤는데요. 키캡은 이렇게 만졌을 때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 없고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 타입이고, 그리고 반발력도 괜찮아서 뭐 오타 같은 것도 잘 안 나더라고요. 타이핑 해봤을 때 키가 상당히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열도 괜찮아서 오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을 좀 찾으면 아래쪽에 터치패드가 있는데 매끄럽고 잘 조작돼요. 상당히 잘 따라오고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 눌러야 될 때가 있는데 누를 때 이 소리가 조금 커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비해서는 소리가 조금 경박스럽게 조금 커서 이 부분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따끔따끔 소리가 좀 큰 거.
이 제품은 SKT 공식 온라인 오프라인 샵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SKT 고객만을 위한 개통 행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1번과 11절 올 프라임 타임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질문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